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갈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서로 문제가 발생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사례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갑소유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갑이 서울 살고요. 이 건물은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갑이 방치하고 있어요. 팽개치고 가지도 않은 지 몇 년 됐어요. 시골 사는 이 건물이 있는 그곳에 사는 을이 주인이 몇 년째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얘가 나쁜 마음을 먹어요. 주인이 몇 년째 안 나타나니까 이 건물을 지가 무단으로 점거해요. 무단으로 점유하죠. 건물을 점거해서 여기서 식당을 해요. 주인이 몇 년째 안 나타나니까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식당을 해요. 자, 그러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무단점유, 불법점유,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죠. 본권 없이 점유, 다 같은 말이에요. 본권 없이 점유하는데 을은 자기한테 이 건물을 점유할 어떤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하겠죠. 본권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 그럼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 모습 중에서 무슨 점유야? 악의 점유. 여기 있죠. 본권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도둑놈 점유는 악의 점유라고 해요.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동산만 도둑놈 아니요. 무단 불법 점거자는 부동산을 도둑질해 간 놈이에요. 악의 점유자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점유, 악의 점유자. 자, 얘가 식당이 아주 잘 돼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 한 1년간 식당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주인이 안 나타나. 이 사람은 방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계속 식당에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 지가 아니니까 미국 가면 되는데 이놈이 또 나쁜 마음이 들어. 미국 간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식당 하니까 이 사람 건물인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막 권리금 주면서 사겠대. 근데 지가 아니거든. 그러면 권리금 받고 이 건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위조해야 돼. 지 것인 것처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등기를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 등기를 격려해요. 등기 치면 팔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 건물이네요 하고 사요. 을이 여기에 넘어갔지. 아니 을이래. 병이 이 건물을 사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5억, 이 건물이 5억이에요. 5억 주고 병이 삽니다. 권리금까지 줬어. 병이 점유하죠. 당연히 식당 하려고. 왜? 이 집 식당이 잘 되거든요. 자, 한 1년쯤 잘 장사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병은 제3자죠. 갑을 단 병부터가 3자라고 해요. 선의 제3자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을등기는 무효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돈 주고 사서 자기 식당인 줄 알고 장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 등기까지 하죠. 암놈 등기가 무효면 자기 등기도 무효예요. 즉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따라서 병이 하는 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없어요. 왜? 객관적으로 이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 없는데, 즉 본권이 없는데 병은 자기가 소유자로 믿고 그동안 살았죠.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당한 사람 몰라요. 나중에 그게 밝혀지기까지는. 본권 없는데 이 본권이 있다고, 즉 소유권이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있다고 자기가 소유자로 믿고 점유했죠. 그럼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본권이 없는데 자기한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이 본권은 지금 소유권이에요. 소유자로 믿고 점유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선의 점유. 등기 믿었다. 선의. 점유도 선이에요. 같이 선이겠죠. 선의 점유. 문제는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오죠. 갑이 찾아와요. 오랜만에 내 건물 이제 그만 방치하고 뭔가 좀 해봐야겠다. 갑이 시골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건물은 비어져 있어. 거미줄이 막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고 같이 놀래. 얘도 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내 건물이다 하니까. 병은 저 돈 주고 샀는데요? 을한테 내 건물인데요? 갑이 알려줘요.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당신한테 판 겁니다. 당신은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을 등기는 위조 등기로 무효. 당신 등기도 무효. 당신은 소유자 아니에요? 내가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들어오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제 점유가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은 점유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동네가 점유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반환 청구 들어와요. 그러면 병은 본권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죠? 당연히 건물 돌려줘야 돼. 지 거 아니니까 사기당했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돌려줘야 돼요. 문제는 갑이 그래요. 야 병, 너 1년간 식당에 있지? 남의 건물을 제 건물이잖아요. 누구든지 남의 건물을 사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월세. 월세 줬어요, 안 줬어요? 1년 동안 안 줬죠. 갑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얼마 살았어? 1년이요. 1년치 월세 내. 내 건물을 사용했으면 1년치 월세 줘야지. 맞는 말이에요. 부당이득이 돼요. 남의 건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부당이득 성립해요. 본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갑이 병에게 당신 1년간 산 월세 달에 200 월세 2천만 원 1년치 주세요. 당신이 건물 사용했죠? 건물을 사용한 이익 같은 말이에요. 건물 사용한 이익. 지가 딴 사람 세 줬으면 자기가 월세 받았겠죠. 2천만 원. 세 안 주고 직접 식당 운영하면 주인한테 월세 줘야 돼요. 건물 사용이익, 월세. 이걸 뭐라고 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열매. 열매과 과실실자예요. 과실은 열매과자예요. 건물에서 열매가 열려요. 무슨 열매? 월세.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고 부동산에서는 월세가 열려요. 이 월세 차임이 과실이에요.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건물에서는 월세 받죠? 과실이에요. 그래서 당신 2천만 원 월세 상당의 과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세요. 들어와요. 원래는 부당이득 법률에 따르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둬요. 첫 번째, 과실 문제. 여기서 법 조문이 3개가 나와요. 저 2천만 원 상당의 건물 사용액 또는 월세 상당액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두 번째, 얘가 식당을 하면서 식당 손님 중에 진상 손님이 있어요. 어제는 마스크를 쓰랬더니 패버리네 나를. 뒤지게 맞았어. 아주 나쁜 손님을 만난 거야. 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건물을 부셔요. 막 부셔. 진상 손님 나타날 때마다 부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부세 보니까 다 부셔버렸네. 그런데 다음날 갑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건물 어디 갔어? 내 건물 부셨어요. 야 임마, 내 건물 5억짜리인데 네 맘대로 부셔? 5억 손해배상해. 두 번째 문제. 혹시나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멸실, 없애버렸어요. 지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럴 때 건물가액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 갑이 건물가 5억 달래요. 네가 부셨으니까 5억 내놔. 말 돼요, 안 돼요? 건물 부셨으니까 5억 내놔. 말 됩니다. 근데 좀 이따 해결할 거예요. 일단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병이 식당하면서 점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고쳐야죠. 한겨울에 추워 죽겠으니까. 보일러 수리했어요. 수리 비용 100만 원이 들었어요. 두 번째, 식당을 더 잘해보려고 내부 공사 들어가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해서 이 공사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했는데 지출 금액 5천. 그랬더니 이 건물이 기존의 부동산에서 5억 했는데 6억으로 1억이 올랐어요. 5억짜리 건물이 6억으로 1억의 시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가액 증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건물가가 증가했어요. 객관적 건물 시가가 가액 증가분. 5천만 원 공사비 투입했더니 시가 상승분은 건물 시가가 5억에서 6억, 1억이 올랐네요. 기분 좋아하고 자기 건물 알고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시가도 오르고. 근데 갑이 찾아온 거죠. 내놓으라고. 그러면 건물은 돌려줘야 돼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나머지 문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실 문제. 혹시 건물이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때 5억 배상해야 되지. 손해배상 문제. 세 번째. 그동안 점유하면서 혹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돈. 이거 갑에게 제가 보일러 고쳤으니까요. 수리비 100만 원 주세요. 제가 내부 공사에서 건물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뛰었으니까 1억 저한테 주세요. 라고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비용 청구 문제. 점유자, 회복자. 점유물을 회복하죠? 소유자가. 그래서 얘가 회복자예요. 얘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여기서 나와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우리 또 소유권에게 물증 들어가야 돼. 현재의 소유자가 본권 없이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왔을 때 당연히 본권 없이 점유하니까 얘가 미국 가기 전에 쳐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을한테 똑같은 문제 발생해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올 때 물건은 당연히 돌려줘야 돼. 건물은. 문제는 거기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네가 1년 동안 산 거 부당이득이야 임마. 과실, 열매 내놔, 월세 내놔. 혹시나 얘들 잘못으로 건물이 날아가 버렸을 때 손해배상해. 이 문제. 혹시나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달라할 수 있는지 이 세 개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관해서 일반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둬요. 세 개 법조문을 둬서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민법 조문 세 개예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 비용은 다시 보일러 고장 나면 꼭 고쳐야겠죠. 안 그러면 겨울에 추우니까 꼭 필요한 비용, 필요비. 건물을 보존했다 해서 보존비. 두 번째, 내부 공사는 꼭 해야 될 비용은 아니에요. 근데 하니까 시가가 상승했네. 1억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네요. 유익비, 이익이 발생했네. 이 이익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이익이 발생해야 유익비가 돼요.
따라서 공사 5천만 원 했는데 시가가 그대로야. 5억에서 5억. 그러면 헛짓거리한 거예요. 유익비는 없는 거예요. 공사비만 날린 거지. 반드시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이익이 생겨야 돼. 그래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로 나뉘어요. 필요비, 유익비. 이건 내부 공사에서 좋게 했다 해서 계량비 그래요. 계량비. 물론 계량비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냥 법 조문에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계속 나와. 제한물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필요비, 유익비. 임대차에서도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점유권에서 우리 민법에서. 필요비, 유익비. 기초에서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해요. 처음.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하면 앞으로 보일러 수리비 생각하시고요. 유익비 하면 이익이 발생해.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5억에서 6억으로 시가 상승. 이 예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이 세 개 문제 이제 하나씩 해결합니다. 첫 번째, 과실 문제. 갑이 병에게 야 임마 너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월세 내 1년치 2천만 원 내놔. 과연 병은 2천만 원을 갑에게 줘야 되는지 우리 법이 특별히 규정을 둬요. 당신 선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라면 건물은 돌려주시되 당신은 본권 있다고 믿고 좀 당신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당신 나쁜 놈 아니네요. 건물은 돌려줘야 돼요. 어차피 소유자 아니니까. 하지만 1년 산 월세 상당액은 그냥 안 돌려줘도 됩니다. 라고 법이 규정을 해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게 해줘요. 즉 취득한다는 얘기는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반환할 필요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 상당액 건물 사용한 이익 반환할 필요 없어요. 과실 취득한다. 여기에 있는 시험 문제는 조금 이따 조문으로 확인하겠지만 조문 그대로 나와요. 아주 정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조문에 있는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 반환할 필요 없다. 이게 그대로 떠요. 계속. 대신 당신 을이 팔고 미국 가기 전에 갑이 찾아왔어요. 쳐들어왔죠. 당신은 나쁜 놈이네요.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악의점유자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법이 도둑놈을 보호 안 해주겠죠. 당연히. 얘는 선의점유자는 항상 우리 선의자는 많이 보호해 주잖아요. 왜? 나쁜 놈이 아니야. 권리는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자기한테 그동안 자기 건물로 믿고 살았잖아요.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기의 피해자거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보호해 주지만 이놈은 무단으로 정보 들어갔죠. 부동산 도둑놈. 따라 당신 건물 돌려주시고요. 얘도 1년 동안 사용했죠. 월세 상당액 건물 사용액 과실 반환하세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 악의점유자는 과실 돌려주세요. 과실 반환해서. 그러니까 을이 그래요. 얘도 월세 상당액 건물 사용액 2천만 원 발생했겠죠. 똑같이. 제가요 월세 받은 거 다 썼는데요. 소비했는데요. 또 얘 잘못 을의 잘못으로 세를 줬는데 제가 식당 안 하고 세를 줬는데 얘 잘못으로 수금을 못 했는데요. 수금 과실을 지 잘못으로 과실은 잘못이에요. 지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을이 그러는 거예요. 가 미안해. 나 다 썼어. 2천만 원 다 썼어. 돈 없어. 또 아예 못 받았어. 월세를. 내 잘못은 있지만 나 못 받아서 2천만 원 없어. 그러면 안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될까요? 썼으면 안 줘도 돼? 도둑놈이? 줘야죠. 대가보상. 즉 무조건 돈으로 마련해서 줘라 그거예요. 왜? 도둑놈이니까. 법조문 그대로예요. 악의점유자는 과실 돌려주세요. 썼어요? 그래도 돌려주세요. 돈 마련해서. 또 네 잘못으로 수금 못했어. 네 잘못 있네. 대가보상. 그래서 이 문구가 시험 잘 나오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익숙해져서 외울 지경으로 가야 돼요.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조문 통해서 확인해요. 일단 여기다 적을게요. 과실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 이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죠. 반환할 필요 없어, 취득. 하지만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과실, 당연히 2천만 원 돌려주세요. 나쁜 놈이니까.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의 봅니다. 의의 1번.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나와요. 의, 본권 없는 점유자에 대해. 본권 가진 자가 반환 청구. 자, 본권 가진 자, 소유자로 적으세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회복자, 자기 건물을 회복한다, 점유를 회복한다 해서 회복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래요. 자, 직접적 시험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 자, 오른쪽. 과실 문제. 첫 번째 조문.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엄청 잘 나와요.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이 조문만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제1항. 선의 점유자는 이 점유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선의니까 취득한다. 취득한다는 얘기는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래서 과실하면 저 2천만 원 생각하세요. 건물 사용이익 또는 월세 상당액. 하지만 2항. 악의 점유자. 나쁜 놈이죠. 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너는 수취한 과실 돌려주세요. 반환 밑줄. 근데 저 썼는데요. 소비했거나 또는 지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어. 수금을 못했어요. 월세. 딴 사람한테 세 줬는데 저 돈 없는데요. 수금 못해서. 그래도 임마 너는 내놔. 대가로 보상. 대가 보상. 무조건 반환하란 얘기예요. 원물 그대로든지 받은 그대로든지 아니면 돈으로 대가로 무조건 돌려주란 얘기예요. 결국 서술어는 과실 자체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썼으면 대가, 돈으로 보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돌려주란 얘기, 악의 점유자는. 자, 그래서 과실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죠.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이걸 선의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한테 본권이 있다 믿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권이 있다 믿고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넘깁니다. 밑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기본세. 시험은 다음 페이지 4번 이 법 조문만 죽으라고 나와요. 자, 효과. 선의 점유자는 1번이에요. 4번에 1번 204페이지. 선의 점유자는 법조문 그대로 과실 취득합니다. 수취한다 취득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과실은 월세 상당액 법정 과실을 말하는데 법정과 이런 거 시험에 안 떠요. 시험 뜨는 것은 물건 사용이익. 이게 3번 나왔어요. 물건 건물 사용이익 물건 사용이익. 사용한 이익이죠. 사용한 이익 과실이에요. 지가 사용했으면 건물 사용이익, 세 줬으면 월세 상당액. 그래서 그 법정과실 옆에 전형과실 법정과실 있죠. 법정과실 위에 월세 적으세요. 월세 괄호 열고 차임, 차임 채권이에요. 차임 이게 법정과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과실하면 월세 생각하세요. 차임 법정용어로는 차임, 쉬운 말로 월세. 월세 차임이 같은 말이다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과실 취득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별 3개, 별 3개. 그래서 사용이익 반환할 필요 없어요. 과실 반환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취득한다. 취득하니까 돌려줄 필요 없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2번 갑니다. 하지만 나쁜 놈, 악의 점유자는 법조문 그대로예요. 수취한 과실 반환하세요. 반환. 또 소비했거나 썼거나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즉 세 못 받았을 때 돈으로 주세요. 대가 보상 별 3개. 그래서 이 조문을 외우시면 좋아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하고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 대가 보상. 이렇게 한 5번씩 뱉어내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외워져요.
별 3개. 오케이. 나머지는 거의 시험 안 나요. 판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봐야 돼. 법 조문 잡아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멸실 문제 갑니다. 멸실. 한번 봐봐요. 또 설명 한번 듣고. 자, 병이 건물을 멸실했어요. 일단 멸실은 지 책임 있는 사유로, 즉 지 잘못으로 멸실돼야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멸실 또는 훼손인데 멸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책임 있는 사유는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 잘못. 얘가 부셨죠? 또는 얘 잘못으로 건물이 불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잘못으로 불타 없어졌죠. 똑같이 멸실이에요. 그러면 갑이 찾아왔어요. 야 임마 5억 배상해 하겠죠. 왜 부셨어 내 건물. 자, 병 선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는 이 건물가액 시가상당의 5억을 전부 손해배상으로 해줘야 되느냐. 자, 5억 배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의 건물 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 상식이에요. 남의 건물 부셨으면 당연히 갑은 야 임마 건물값 내놔 5억. 근데 우리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멸실 문제. 현재 선의 점유자는 지가 부셔버렸을 때 현존이익만 배상해요. 선의 점유자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현존이익 배상 이 단어를 외우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 뭐냐? 건물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부셔버렸어요. 없죠. 그러면 갑에게 병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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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만 가져가세요. 남아있는 이익이 없죠?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 남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 건물이 없죠? 배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세요 하면 돼요. 자, 이유. 왜 5억을 배상 안 해도 되냐? 갑은 난리 난 거예요. 얘가 부셨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건물만 날린 거지. 자, 이유. 병은 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 건물로 알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믿었죠. 자, 자기 건물 내가 부시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건물 내가 부실 수도 있고요. 팔아 제낄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돼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병이 건물을 부순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내 건물로 알고 지금 살고 있었잖아. 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따라서 찾아오기 전에 내 건물 내가 부시는 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특히 소유권이 있다 믿어야 돼요. 이 건물 내가 소유자로 믿고 산 사람 그게 전제인데 일단 선의 점유자 소유권이 있다 믿은 이 선의 점유자는 내 건물이니까 내가 부셔도 돼요. 따라서 5억 전부를 배상할 필요 없고 그냥 현재 존재하는 이익 그냥 없죠. 건물이 아예 멸실됐으니까. 반만 남았다? 그럼 반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있는 상태 그대로. 이게 현존이익. 있는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 잘못 없어. 내 건물 내가 부시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현존이익. 하지만 이놈이 스트레스 받으면 건물을 부셔. 자, 다 부셨어요. 얘도 미안해. 있는 대로 가져가.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이유. 이놈은 처음 점유할 때 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남의 건물 불법 점거자니까 도둑놈. 따라서 남의 건물 부시면 안 되죠. 불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인지 알고 점유한 놈이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즉 5억 다 배상해야 돼요. 시가상당 전부 배상. 결국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갈려요. 자,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 이걸 외우면 돼요. 현존이익 배상 이거 한 20번 하면 돼요. 그러면 입에 붙어요. 이해하고 그러네. 자기한테 이 선의 점유자는 내 건물로 알고 소유권 있다 믿고 점유한 선의 점유자를 말해요. 하지만 이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5억 다 배상해야 돼. 결국
선의점유자는 현재 남아있는 이익범인의 현존이익범인의 배상,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외우시고 악의점유자 항상 나쁜 놈이니까 전부야. 나쁜 놈이니까 돌려줘. 나쁜 놈이니까 전부야. 그러니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고 외워주면 좋고 OX 골라내기만 할 정도로 익숙해지면 돼요. 자, 법조문 볼게요. 3번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점유물이 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자 밑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돼야 돼요. 즉 얘한테 잘못 고의과실 이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같은 말이에요. 얘 잘못으로 멸실됐다는 얘기예요. 자 밑으로 가요. 선의 점유자는 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현존이익 배상 여기만 밑줄 치세요. 짧게 외워야 돼요. 단어는 항상 현존이익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현존이익 배상. 하지만 두 번째 줄 악의점유자는 나쁜 놈, 이 도둑놈 너는 손해 전부 동그라미 손해 전부 배상. 그래서 이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악의점유자는 손해 전부의 동그라미 빵. 선의는 현존이익. 그래서 현존이익 네 글자하고 전부 이 단어로 외우세요. 단어로. 자 여기 왕별하세요. 이 법조문 기출 10번이야. 10번 죽이는 거지. 법조문에서 그대로 10번 나와요. 자 여기는 법조문에서 나온다겠죠? 판례? 안 나와요. 나오는 판례 한 2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자 내용은 하나를 더 해야 돼서 3월에 합니다. 2번 맞게 악의점유자는 전부배상. 나중에 자주타주랑 연결되는데 그건 3월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비용 문제 갑니다. 비용은 한번 봐봐요. 자 먼저 설명하고 을한테 찾아왔어. 을이 아직 미국 팔러 가기 전이에요. 얘도 자 을이라고 해봐요. 얘도 보일러 수리했고요. 을이에요 지금 악의점유자. 을한테 찾아왔어요. 을이 그래요. 가만때 제가 보일러 고쳤거든요. 100만 원 주세요. 제가 인테리어해서요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뛰었네요. 1억 주세요. 자 을이 그래요. 이 도둑놈이 갑한테 100만 원 주세요. 1억 올렸으니까 1억 주세요. 자 갑은 악의점유자에게 줘야 돼요? 이 도둑놈한테? 도둑놈이 아유 법 상식을 묻는 거야 지금. 법 상식. 우리 법 상식. 내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 놈이 보일러 고쳤다고 100만 원 주세요. 내부 공사에서 1억으로 뛰었으니까 1억 주세요라고 상대방이 나온다고 쳐요. 일반 우리 법 감정으로 생각하면 갑은 도둑놈이 돈 달라고 할 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미쳤니 도둑놈아 하면서 오히려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해야지. 내 허락 없이 1년이나 살았잖아. 무슨 염치로 돈을 달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면 소리 지를 거야. 그게 우리 법 감정이에요. 아, 도둑놈이 돈 달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해줘. 근데 줘야 돼요. 줘야 돼. 즉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돼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권을 줘요.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유. 결국은 갑이 고쳐야 돼. 보일러 고장났으면. 아무리 도둑놈이 고쳐줬어도 결국 이 100만 원은 갑이 고쳐야 될 비용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도둑놈이어도 얘가 내부 공사해줘서 건물가가 1억으로 올랐어요. 이 이득은 갑이 얻는 거예요. 갑이.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이 도둑 무단 점거는 나쁜 행동이지만 결국은 보일러 수리는 주인 갑이 어차피 나가야 될 돈 1억을 올려줬네요. 이 이득은 고스란히 갑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도둑놈 악의점유자라 해도 비용만큼은 우리 법이 인정해줘요. 비용 청구권만은. 그래서 비용 문제만큼은 선의 악의에 따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 봐봐요. 이제 볼게요. 일단 악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권 인정되는데 우리 법 조문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제1항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즉 건물 돌려줄 때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건물은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데 회복자 갑에 대해 소유자에게 이 점유물을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이게 바로 필요비예요. 보존 밑줄. 그래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 보존비가 바로 필요비 개념이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비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해한가요? 또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 밑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보존비 계량비 이게 필요비 유익비예요. 그래서 유익비 밑줄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다 나왔어요. 이익이 생겨야 돼요. 유익비 자 유익비가 되려면 가액 증가가 현존 밑줄 건물가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이 말은 건물 시가가 반드시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가가 안 오르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비가 안 돼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자 오른쪽으로 가요. 지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주어는 점유자죠.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은 공사비 5천만 원 또는 증가액은 시가 상승분 5억에서 6억으로 뛰었으니까 1억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의리나 병은 1억 달라고 하고 싶어요? 5천만 원 달라고 하고 싶어요? 1억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을병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밑줄 회복자가 둘 중 하나 선택. 지출 금액 5천만 원 줄지 증가액 1억을 줄지는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요. 소유자가 선택해요. 그래서 5천만 원 줄지 시가상승분 1억을 줄지는 소유자가 선택해요. 회복자 선택. 이유 점유자는 어찌됐든 이 도둑놈 악의 점유자 한편에 야 도둑놈 네가 뭔 너한테 선택권을 줘. 선택권 권리예요. 둘 다 본권 없죠?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권리 없는 자한테 선택권이라는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인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당연히 갑은 5천만 원 준다고 하겠죠. 그래서 점유자는 내역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공사비 들었고요. 시가상승은 이렇게 일어났네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선택하기 위해서 둘을 금액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5천만 원 준다고 하겠죠. 1억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회복자 선택. 이걸 장난쳐. 회복자 선택을 점유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장난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쉽지. 이해해야 돼. 그렇지. 점유자는 도둑놈이네. 또는 본권이 없네.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 없는 자한테 선택권 주지 않아요. 선택. 둘 중 하나 찍는 거. 1억이냐 5천만 엄청난 권리예요. 권리예요. 선택 채권이라고 해요. 둘 중 하나를 찍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이 권리 주지 않고 회복자, 소유자에게 권리 줍니다. 자 그러면 1항, 2항 조문에서 봤듯이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2항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선이 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용상환 청구권 법조문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갈리지 않아요. 그냥 점유자가 할 수 있다. 점유자가 할 수 있다. 이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의에서 고딕 세 번째 쪽 오른쪽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악의 동그라미 여기 왕별 기출 5번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자 이유 괄호 열고 닫아요. 실비 개념이야. 비용은 실비 개념.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결국은 소유자가 보일러 고쳐야 되고 소유자가 1억 상승 이익 받았으니까
실비 개념이다. 무조건 줘야 된다. 아무리 도둑놈이어도 줘야 된다. 그래서 아기 점유자에게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장난쳐요. 왜? 홀라당 넘어가 버려. 한번 봐봐요. 1번, 2번, 3번 이러겠네요. 자, 1번 지문. 아기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 반환해야 된다. 맞아. 2번. 아기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라. 맞아. 3번. 아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맞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왜? 같이. 나쁜 놈, 나쁜 놈. 너 비용 안 되겠지. 그래서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장난치면 순간 넘어가 버려. 이게 정확히 내게 안 돼 있으면 같이 취급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문을 출제 지문을 내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지게끔 지문을 구성해요. 이게 정확히 내게 안 돼 있으면 그 함정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 출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정에 빠질 만한 문장을 막 같이 넣어요. 같이. 그러면 순간 빠져버려. 악이죠. 나쁜 놈 반환해야지. 나쁜 놈 전부 배상해야지. 나쁜 놈 병달날 수 없겠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 그래서 이건 X 지문으로 잘래. 장난을 잘 친다는 얘기야. 장난 잘 치는 걸 반드시 잘 끌어 맞아야 돼. 그래서 실비 개념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걸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면 나중에 반드시 헷갈려요. 그래서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소유자가 필요비 하면 본래술비. 결국은 소유자가 고쳐야 되니까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이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기 점유자에게도 비용상환 청구는 인정된다. 오케이. 나머지는 내용은 지금은 그냥 안 볼게요. 법 조문으로 거의 끝났어요. 법 조문으로. 그래서 법 조문과 관련된 내용만 나중에 하세요. 법 조문만 해도 돼요. 내용 안 봐도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점유권 마칠게요. 점유권 마치고 40분이니까 소유권 살짝 들어가고 쉴게요. 자, 점유권은 방금 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법 조문 잘 보시고 거의 한 80% 했어요. 나머지 20% 정도는 3월에 할게요.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물권법이 양이 많아요. 문제가 작게 나오죠. 1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양에 비해서 작게 나와요. 자, 소유권. 점유권 받고 소유권. 오, 허리야. 제가 뒤로 갈 때 허리 좀 무리가 있더라고. 그냥 뒤로 갈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젖혀지지가 않아요. 숙이는 건 되는데 이러면 부담돼. 그냥 뒤로 갈 때 내가 좀 어긋나더라고. 첫 번째 소유권은 상린관계 봐야 돼요. 상린관계.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봐야 돼요. 법률. 지금 우리 민법 규정 소유권 파트에 있는 법 조문이 있어요. 이 법 조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 조문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취득시효가 여기서 나와.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 규정이에요. 취득시효.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 첨부제도에서 부동산 부합만 나와요. 결국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사유가 취득시효 부합이에요. 세 번째.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 형태는 그 사람들 간의 결합 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 세 개가 있는데 시험은 압도적으로 공유가 나와요. 공유. 결국 소유권은 상린관계. 자, 서로 상 이웃 린이에요. 이웃. 서로 붙어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서로 사이좋게 도와가면서 사세요라고 마련한 법 규정들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 조문들이에요. 이 상린관계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것만 주거라고 나와요. 주의 토지를 옆집 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 옆집하고의 경계 땅 그거와 관련된 민법 조문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아주 가끔 나와요. 이게 거의 열에 8번이 주의토지 동인권.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특히 이거 주의토지 동인권. 그러면 소유권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공유. 3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해마다 나와. 공동수는 해마다. 취득시효보다 더 잘 나와요. 물론 공유가 열에 8번 나오고 열에 9번. 공유가 한 번 안 나올 때 합유가 한 번 나와요. 공유가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 취득시효. 어차피 취득시효 공유는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취득시효 공유. 그다음 부합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자, 문제는 소유권은 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우리를 힘들게. 이거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조문은 하나인데 대법원 판례만 죽으라고 나오고 경계는 조문만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취득시효 100% 대법원 판례. 공유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에 정답지문 박아요. 대법원 판례. 부합 이것도 법 조문 하나라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결국 소유권 파트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야 돼요. 판례를 모르면 소유권 파트는 문제를 못 맞죠. 점유권은 법 조문이 아주 중요해요. 점유권은 법 조문 위주로 가야 되고 소유권은 대법원 판례를 잡아야 돼요. 판례. 그래서 소유권이 어려워요. 소유권이. 민법 제한물권 중 어려운 게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어려워. 저당권도 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든. 내용도 어렵고요. 판례 이론도 어렵고. 그래서 판례를 아주 많은데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판례만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 별 3개짜리 판례만 해도 충분히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한 별 3개짜리 판례 그것만 딱 잡으면 기존 기출에 틀리세요. 난이도 상으로 나온 거 있죠? 6문제 정도만 해결 안 되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되니까 별 3개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 상린관계는 3월에 할 거고 오늘 취득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공유 보고 지상 전세 유치권 저당권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50분이니까 10분간 쉬고 취득시 할게.